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브웨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뭐 돈 버는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경제 청사진, 이걸 이해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의 진짜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성공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제 청사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제 청사진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그 방식 자체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잘 의식하지도 못하는 어릴 적 경험들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행동이 결과를 그 PTFAR 공식 말씀이시죠? 저 그거 보고 딱 무릎을 쳤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결국 결과를 바꾸려면 제일 밑단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심어지는 방식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해요. 세 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돈은 더러운 거야 라든지 부자들은 다 욕심쟁이야 같은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아, 그런 말들 은연중에 많이 듣죠. 네, 스티븐이라는 사람 사례가 딱 그런데요. 연봉이 꽤 높은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한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자라서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는 걸 피하고 있었던 거죠. 와, 무섭네요. 그런 말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보고 자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 부모님 돈 쓰는 스타일이나 저축하는 모습 같은 거요? 네, 막 낭비하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 아끼는 모습만 봤다거나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셨다거나 이런 걸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전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너무 싫어서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저자 본인도 약간 건설업자 아버지의 그 수입 파탄, 좀 불안정한 현금 흐름 같은 걸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돈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강렬했던 어떤 사건이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어떤 착각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책에 나온 간호사 조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돈 문제로 막 싸우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어휴,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돈이랑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 연결짓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아, 결국 이런 과거의 영향들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외부에서 온 게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과거와 나를 좀 분리시킨 다음에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선택하고 계속 연습해서 재프로그래밍하는 그 4단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 계속 외치라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런 선언, 디클래레이션도 그 재프로그래밍 과정의 일부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언이나 행동 지침들이 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도구인 셈이죠.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랄까요? 과거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서 재프로그래밍 한다. 결국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백만장자 마인드 책에서 강조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강조하는 마인드가 책임감에 대한 거예요. 부자들은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고요. 책에서 심지어 부자 피해자는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말이 핵심이죠. 자꾸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비난 아니면 뭐 사실 돈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합리화하고 문제점만 계속 불평하고 이런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뜨끔하네요. 이런 태도로는 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게임의 목표 설정인데요. 부자들은 진짜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머니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즉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거죠. 목표 자체가 그냥 안정적인 수준, 편안함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딱 그만큼만 얻게 된다는 지적이에요. 아, 목표 설정부터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자가 별을 향해 쏴야 최소한 달이라도 맞춘다. 이런 비유를 들죠. 와닿네요. 5번째 마인드도 재밌었어요.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맞아요. 부자들은 일단 준비, 발사, 조준 이런 식으로 먼저 행동하고 나서 수정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알 때까지,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 이거군요. 네, 소위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기 쉬운 거죠. 실패가 두려우니까요. 이게 9번째 마인드랑도 연결되는데 부자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마치 그릇처럼요. 내 그릇이 커져야 더 큰 문제도 담아내고 해결하면서 더 큰 부도 담을 수 있다. 이런 비유 정말 확 와닿았어요. 네. 핵심은 문제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내 능력, 내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태도예요.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네. 앞에서 말한 그 선언이나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당신의 경제 청사진을 다시 짜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적극적인 과정인 거예요.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네요. 당신의 경제적인 현실은 결국 당신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경제청사진에서 시작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게 비록 과거 경험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노력하고 또 오늘 얘기 나눈 백만장자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책 후반부에 또 강조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부를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요. 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삶이 당신에게 주려는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